안녕하세요. 남자마녀 블레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대가 겪어왔던 수많은 전생 중에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과 얽혀있는 전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뭐 좋은 업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나쁜 업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굳이 업에 대해 논한다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관계와 관계가 얽혀서 일어난 것일 뿐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이 현생에서 해탈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되겠죠. 그죠?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 그냥 만약에 나는 전생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어떤 트라우마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이렇게 두근두근 되는 어떤 전생으로의 여행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준비가 되셨나요? 자,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요. 제가 카드 셔플을 하는 동안 그대는 카드에 이렇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고르시면서 카드에 집중하시고요. 3개의 카드를 다 4개의 카드죠. 오늘은 4개로 해볼 겁니다. 4개 카드를 다 들어보시고요. 그러고 나에게 맞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렇게 좀 조언을 많이 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카드 셔플을 조금 해볼게요. 카드에 집중해 주세요. 자, 각자의 카드 아래에 이렇게 카드를 놨습니다. 자, 이 4개의 카드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자, 우리 요 검정색 카드를 고르신 그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의 삶은 이제 만남과 이별 그리고 탄생과 죽음으로 시작이 되고 끝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대의 전생의 그대의 삶은요, 아무래도 무언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사색을 좋아하는 아주 감성적인 부분에 깊이 빠져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러 전생 중에 지금 그대가 떠올린 그 사람과의 그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해를 거쳐서 인연이 있었겠죠. 물론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하고도, 부모하고도, 가족 간도 많이 이렇게 이렇게 부딪혀 온 어떤 생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지금 그대가 생각한 그 사람과의 어떤 영향을 끼치는 전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생에서도 어떤 내가 이런 전생의 이야기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어떤 나의 삶에 있어서의 한 부분에 대해 좀 이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글도 많이 쓰고, 지금 보시면 스크라이브와 라이터, 이렇게 글을 쓰는 어떤 이렇게 문체, 공부도 열심히 잘한 그런 어떤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지금 그대의 전생의 인물의 삶은 아무래도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꿈을 펼치고 싶어도 펼치지 못하는, 날개가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가 또 피려고 하면 움츠러들었다가,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상당히 유명해진 그런 어떤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어떤 이 전생의 인물도 그대의 전생도 좀 사랑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겠죠. 자, 안타깝지만 조금 인연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도 그 사람일 거예요. 지금 생각하시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떠나게 되었을 겁니다. 자의로 떠난 게 아니라 이제 좀 끌려갔다, 징용을 당했다, 전쟁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사람이 전쟁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의 심정이 아직까지도 이 카드를 통해서 느껴지고 있어요. 보고 싶은데, 나는 만나고 싶은데, 이제 막 설레임이 시작이 됐는데 왜 우리는 헤어져야 하는가? 어쩌면 지금 현생에서도 만나고 나서 서로가 이렇게 좋은 시간이 다가올 때쯤에, 또는 이 설레임이 끝나고 나서 뭐 좀 상대방이 변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생겨서 서로가 헤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이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더욱 느껴지는 부분들은 자꾸 서로가 헤어질 만한 빌미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서로가 거리가 멀어졌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이 전생에서도 그렇고 현생에서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현생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고집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면 이거는 이제 카드적인 해석이고 사주적인 해석이고 가이드, 인생의 이제 운명론적인 해석으로 비춘다면은, 두 사람은 결국에는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시간이 필요한 어떤 업을 타고났을 수도 있겠다. 그 떨어져 있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겼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카드에서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더 아프냐는 또 다른 질문이겠죠. 그죠? 우리 그대가 또 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지금 이 카드를 고르셨잖아요. 그죠? 자, 이 카드를 고르신 것 자체가 내가 좀 마음의 안정을 원하고 차분함을 원하고, 좀 어떤 정말로 물질적인 추구보다는 내 삶에 있어서의 안정,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추구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글을 쓰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랬을지 모르겠다. 지금도 현생에서도 내가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성적인 부분을 조금 추구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전생에 두 분이서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분은요,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전투를 치르면서 억눌렀을 거예요. 그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인 거죠. 조금 더 거칠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대 역시도 이 사람이 떠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인사도 잘 못하고 떠난 거에 대한 그리움과 이런 부분들을 글로 상당히 많이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 남긴 부분들이 아마도 사후에 가치를 얻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예술가적인 삶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거죠. 이게 전생의 어떤 이런 관계업이 현생으로 넘어오면서 그대는 아마 조금 내가 금전적으로 이렇게 얻어내기 위해서 전투를 치러야 한다. 하루하루가 힘들다. 내 오늘 아끼지 않으면 내일 살지 못한다. 오늘도 아침에 이 힘든 몸뚱아리를 이끌고 출근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생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어떤 전투에서 죽었을 때 그런 피곤한 부분들이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으로도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은 거고 무엇이 나쁜 거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전생에 삶을 비추어서 조금 해석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를 조금 더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전생에서의 삶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헤어졌을 때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서로가 떨어지고 보니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감정, 이렇게 좀 보고 싶어 하는 그리움, 환경이 그렇게 또 두 사람의 사랑을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추가로 카드를 조금만 더 열어보겠습니다. 자, 카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자, 라훌라라는 카드예요. 이 부디스트, 부다, 힌두교에 있는 이제 부처 중에 하나인데, 라훌라라는 카드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힌두교에는 많은 신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믿는 뭐 종교적인 부분을 본다면 불교의 이제 어떤 기원이 되는 부분들인데, 부처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왕궁에서 나오려고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크게 발목을 잡은 게 뭐냐면은 가족들이에요. 특히나 이제 자기의 부인과 부처의 부인과 이제 시다르타 말씀드린 고타마 시다르타의 부인과 그 자식이 왕이잖아요. 그죠? 왕의 어떤 이제 방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꽃도 이렇게 막 이렇게 장식이 돼 있고 꽃 향기도 나고 그런 방에 자기의 사랑스러운 부인과 아름다운 부인과 자식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출가를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죽음에 대한 본질과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겪고 난 이 고타마 시다르타가 출가를 하는데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본인의 부인과 자식이었다. 그 문턱을 넘어가면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문 앞에서. 내가 지금 저기를 넘어가게 되면 나는 출가를 하기가 힘들어진다. 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부질없는 부분들은 끊어내야 한다. 진정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영혼의 탐구의 본질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 기회는 지금뿐이다 하고 뒤로 돌아섭니다. 그 뒤로 돌아서는 순간마저도 이 속세에 대한 욕망, 당연히 자식과 부인에 대한 욕망이 있겠죠. 그죠? 꼭 이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눠지는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소승불교에서는 나의 깨달음이 주의 원칙이지만, 물론 대승불교에서도 나의 깨달음이 주 원칙이에요.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내가 삶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추구하면서 승리를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고, 지금 지극히 이제 출가, 속세를 끊어낸다 라는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고타마 시다르타가 그때 뒤돌았을 때 발을 족쇄처럼 잡는, 그걸 이제 형상화시킨 게 라훌라라는 이 부처예요. 조금
좀 이렇게 거부감이 느낄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상당히 좀 이렇게 괴물같이 이렇게 보이고 되게 강하게 보이죠. 그죠? 뭐 실제로 라훌라라는 어떤 이 힌두교의 신은 이미 고타마 시다르타 이전에 있었던 신이었기 때문에 좀 뭐 꼭 이렇게 족쇄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옥에서 이제 자신의 일을 행하는 그런 어떤 사자의 역할로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족쇄라는 의미가 이 카드에서 상당히 깊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족쇄를 지금 상대방이 그대를 채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대가 스스로 이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족쇄를 스스로 채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분명히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미워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보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나한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상대방이 그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은 그대가 생각하는 마음보다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족쇄에 갇혀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족쇄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그대가 만들려는 노력은 크게 하진 않아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느 때나 그렇듯 우리는 행동을 해야 바뀝니다. 내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변해야 하고 내가 조금 더 상대방에게 눈에 띄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그대가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매번 더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더 예뻐야 됩니다. 더 멋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뭔가를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동물적인 어떤 본능에 입각해서 당연히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다 아름답고 멋있는 외모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매력이 있으니까요. 심지어 4살짜리 아기한테도 이렇게 좀 남자분인데 우락부락하고, 뭐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강해 보이시는 분이 아기한테 어이 귀엽다 하고 다가가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그런데 아이돌같이 예쁘장한 사람이 가서 아 예쁘다 하고 다가가요. 웃어요. 물론 외모만으로 살 수 있는 사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사랑을 갈구하고 짝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본다고 하면은 외모나 어떤 이제 첫인상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근데 그게 꼭 또 정답만은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 그리고 그대가 모자라지 않다는 뜻은 내가 이 사람한테 매력적이지 않아서 나는 모자라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건요, 이 사람하고의 내가 뭔가 결이 안 맞는 것 뿐이에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굳이 스스로를 깎아내려가면서 족쇄를 채워가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냐? 내가 그 족쇄를 영원히 풀지 않으면 상대방을 계속 비난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좋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어떤 이런 사람을 못 알아보지. 쟤는 왜 저런데? 내 입으로 계속 구업을 짓게 돼요. 업을 짓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느 순간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이 인연에 있어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냥 나의 길을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물론 가끔 이렇게 문득 인간이기 때문에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잘 지낼까? 뭐 할까? 하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하고 만난 시간이 손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될 일이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이런 사람, 이런 만남을 어떻게 이런 만남이 일어나서 그냥 이런 배움을 깨달은 거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카드를 하나만 조금 더 열어보겠습니다. 자, An-Imp라는 카드인데 이것도 역시 어떤 좀 카드로 치면은 깨달음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제 8 악마 중에 하나예요. 이 힌두교로 치면은 악마라 그래서 뭐 이렇게 나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악마 또한 신의 하수인들이에요. 신이 명령하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뭐 회사로 치면 과장 정도? 천사는 조금 더 높은 직급? 뭐 이 정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선악을 논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그대의 속이 시끄럽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 마음속 안에 부정적으로 자리 잡혀 있다. 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부정을 한 스푼, 두 스푼 덜어내려고 하잖아요. 못 덜어냅니다. 이미 내 마음에 있는 하얀색 물, 맑은 물이 그런 어떤 관계 아픔으로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거를 이렇게 걷어낼 수 있을까요? 못 걷어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맑은 물을 계속 집어넣어야 된다. 자꾸 여기에 묶여있지 말고, 이 관계에 묶여있지 말고 계속 뭐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연인도 만나보면서 그렇게 물을, 그 어두운 색깔의 물을 조금씩 옅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카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드를 조금만 추가로 한번 뽑아보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카드를 보면요. 자, 더 풀 카드예요. 우리가 0번 바보 카드라고도 하죠. 그죠? 모든 것이 제로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은 아마 두 사람이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이일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냐라고 카드에 물어본다면, 자, 봅시다.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네요. 기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시도를 하냐? 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다가오고 있네요. 자, 아마도 남자만의 블레스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재회가 가능성이 있다면 좀 긴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도 기간이 좀 길게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1년 정도까지도 두 사람이 어떤 이성을 만나든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느낌을 차마 지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연락을 하느냐, 아까 자존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것 같다. 네가 먼저 연락해야지 내가 먼저 연락해야 되겠니? 라는 생각을 어쩌면 서로가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감정의 정리가 되려면 그대 스스로도 족쇄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너무 목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카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멤버십 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든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 어떤 얘기를 또 멤버십 분들께 하고 싶어 하느냐. 자, 완즈 카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텐 오브 완즈고요. 이거는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인데 이제 정확한 어떤 시기를 두 분의 어떤 재회 관련한 가능성, 변곡점을 논하자면은 10개월 정도입니다. 짧으면 10일인데 이게 남자만의 블레스가 봤을 때는 정리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도 바빠요. 이 사회에 있는 일들이나 어떤 경제적인 일들 때문에 많이 바쁘실 것이고 상대방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차 정도의 변곡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고요. 상대방에 대한 속마음을 조금만 더 한번 파볼까요? 자, 투 오브 컵스 카드예요. 요거는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 또는 두 사람이 한 번은 손을 맞잡은 관계, 서로가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아마도 과거에 두 사람이 부딪히는 부분들, 싸우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 정도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컵 두 개가 마주쳐야 되는데 그 마주치는 부분들까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언젠가는 아마도 그런 거죠. 상대방이 무릎을 꿇고 나에게 사과를 하며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쩌면 서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가 잘한 게 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힘든 거죠 우리가. 그죠? 자, 카드를 한 개만 더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성 문제도 있으실 것이고 지금도 어쩌면 상대방은 다른 이성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3 오브 소드 카드죠. 칼 카드가 지금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 삼각관계,
또는 그대가 모르는 어떤 이성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장이 아픈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번개도 많이 치고 있고요. 어쩌면 카드는 오늘 나온 카드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요한 건 그대의 삶인데 왜 자꾸 상대방에게 어떤 무언가를 바라고 상대방이 뭘 하길 바라고 해주길 바라고 이런 부분만 보고 있느냐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대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대가 행복하지 않는데 주위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겠죠. 그죠? 나 자신을 소중히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 말이 뭐 경제적인 책임감을 져버리면서까지 나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신에 감정에 있어서는 내가 굳이 나도 조금 나를 챙길 수 있을 만한 너무 이타적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카드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우리 히든카드를 볼 수 있는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이상 남자마녀 블레스였습니다. 그대의 삶에 축복을 Bless you. 자, 우리 요 붉은색 카드를 고르신 분들 좀 어떤 무속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무속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뜻은 영혼의 힘이 강하고 기도의 힘이 강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사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굳이 아둥바둥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좀 어떤 체념하는 부분들이 살면서 좀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지만 내가 꼭 뭔가 이렇게 해야 될까? 좀 지금 현재 소극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카드고요. 사실 삶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그대가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상당히 좀 차분하면서도 강한 느낌이 드는 카드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한번 우울증이나 우울해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무기력감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할 수가 없는 그 감정 안에서 내가 그 수면 위로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어떤 요 카드를 고르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자, 우리 전생에 대해서 수많은 전생 중에 그 사람과 부딪혔던 그 수많은 전생 중에 지금 현재
한 부분을 들여다 볼게요. 이 관계는요, 사실 범상치 않은 관계입니다. 그대가 아니라고 해도 카드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은요, 어떤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인간의 몸은 어떤 행동을 할지언정, 어떤 생각을 할지언정, 인간의 머리로 어떤 뭔가 할지언정 이미 영혼이 연결되어지는 순간을 한 번은 경험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킨십을 할 때나 또는 누군가 아플 때나 만약에 두 분이서 이제 초반에 사귀었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한 번은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 관계가 무너지면서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spirituality,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촛불을 켜놓고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부분이 있죠. 한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한 명 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손입니다. 아마도 그대의 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손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생각에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눈을 감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본인의 힘이 좀 마음의 힘이나 생각의 힘이 상당히 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하고는 또 달라요. 돈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마도 전생에서 두 분 다 그렇게 영혼적인 물질적인 힘보다는 영혼적인 보이지 않는 힘에 상당히 가깝게 느껴졌을 것이고, 아마도 평생 봉사 또는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생에서도 아마도 그대는 이타적인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아마도 전생에 그대를 조금은 배신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대는 지금도 그렇고 전생에도 그렇고요. 남을 도와주는 것에서 좀 뭔가 가치를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지극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감정, 모성애 또는 뭐 부성애, 뭔가 이렇게 지켜내고 싶은, 지켜주고 싶은, 누군가를 도와주면 기분이 좋은, 그렇다고 해서 그대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감정을 타고난 거죠. 마치 우리가 성선설을 믿듯이 그대는 착하고 양심에 대한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은요, 사실 내가 물질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아마 영혼을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자, 그럼 이 두 사람이 전생에 만나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 자, 상대방은 그런 부분이 타고났는데 내가 영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온 거죠. 그대에게 있어서 아마도 가르침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전생에. 그렇지만 이 사람은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떠나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대한테 많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대가 사랑이라는 감정,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다시는 사랑 안 해. 차라리 나에게 집중하겠어. 내가 강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서 조금은 허물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마침내 이 사람이 나의 영혼의 동반자로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을 때쯤에 이 사람은 떠나갔을 겁니다. 그 말은 그대로 하여금 아마도 전생에 있어서 그대가 많은 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시 그 감정을 씻어내는데, 내가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대와 그 사람이 어떤 이별을 겪었다. 근데 상대방은 잘 지내요. 왜? 물질적인 부분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내 머리가 터져나갈지언정 항상 계산하고 뭔가 막 해요. 근데 그대처럼 감정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영혼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뭔가 일이 빵 터지잖아요. 그게 씻어내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어떤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그 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과정들이 항상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전생에 이렇게 그 사람이 떠나가고 나서 남겨진 그대가 힘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게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의도하고 접근을 한 게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의도하고 접근을 했다면 그렇다면은 그대가 그 의도를 파악하고 마음을 열진 않았겠죠. 근데 이 사람도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는데 그 전생에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고 떠나버린 거지. 그죠? 자, 그 전생에 그 전에는 아마도 인간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아요. 어떠한 정령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영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생각을 할 수 있는 물체들, 동물들, 뭐 어떤 그런 부분으로 서로 짝을 이뤄서 쌍을 이뤄서 다녔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아마도 그대가 현생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느꼈었는데 나는 이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통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라고 한다면은 그 감정이 전생에서의 연결된 감정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시는 또 어떻게 만날 수가 없나요? 라고 이제 또 여쭤보신다면은 전생에서도 그랬듯이 후생에서 두 사람의 어떤 관계를 좀 이렇게 다시 이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시 퍼즐이 맞춰진다는 거를 원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대도 좀 느꼈을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좀 더 이기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럼 나는 다 퍼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사귈 때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그런 감정을 또 내가 퍼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이제 둘이 재회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 마음을 고쳐먹고 나한테 올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남자마녀 블레스가 봤을 때는 매번 얘기하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뭐예요? 고쳐 쓰지 않는다. 그대도 변하지 않아요. 상대방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이 관계는 끝난 거냐? 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대가 이런 상대방을 받아준다면 그럼 또 우리는 재회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질문을 제대로 해야 돼요. 항상 타로는 그렇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해야 돼요. 단순히 재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언제쯤 만나나요? 카드 열어봐야죠.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이 중요해요. 이후에는. 그럼 우리는 happily ever after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그런 삶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내려놓아야 하는 건가? 아니면 상대방이 어떻게 고쳐야 하는 건가? 사실 답은 항상 같습니다. 서로 자존심 부리지 않고 한 발자국씩만 배려를 하면 돼요. 내가 기분 나쁜 거 상대방한테 막 풀지 않고 물론 뭐 애교로 풀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서로가 서로에게 부정을 느끼기 시작을 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억울해지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자꾸 상대방에게 비교를 하게 되고 종교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요. 사실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필수 불가결의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돈은 편안함과 행복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조건적인 부분이 우리가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이 사람의 말도 미워지고 뭔가 행동도 미워지고 꼭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조건을 따지게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죠? 내 친구 뭐 영숙이는 뭐 누구랑 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던데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배려하는 이런 건 있겠죠. 근데 100% 행복한 삶이란 없습니다. 없고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충만한 삶.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요. 상대방이 그대에게 가져다 주지 않아요. 전생에 그대가 이 상대방을 영혼이 충만한 내가 느꼈던 영혼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꿔야지 라고 했는데 되려 그대가 바뀌어 버린 거죠. 어쩌면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대는 해탈을 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렇게 치면 상대방이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카드를 조금만 더 뽑아볼게요. 이거 보세요. 차크라 카드가 나왔죠. 우리 샤크라라고 하죠. 자, 힌두교에 있어서 가장 강한 것들만 모아놨어요. 강한 힘들, 수호천사, 4개의 기운이 그대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대는요, 사실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태어날 수 있었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죽고 나서 뭐 이렇게 저승과 그 사이의 세계,
상태에서 아마도 그대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고찰을 거듭하다가 운명은 아마도 한 번 더 수행을 거듭하는 게 어떠니 하고 인간 세계에 내려보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자, 하늘을 열어서 그 뜻을 헤아려 본다고 하면은 끝도 없어요, 사실. 지금 우리는 현재의 나의 객관적인 모습에 치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대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대는 분명히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 힘으로 상대방을 바꿔보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재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나는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상대방은 또 어떤 사람이고 나한테 문제가 100%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느끼는 내가 모자란 점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도 상대방이 모자란 것도. 근데 그걸 할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관계를 그대가 아프면서까지 끌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저승에 여기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있죠. 저승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우리 힌두교에서 저승의 문턱이라는 거는 두 분이서 이거는요 전생에 한날 한시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한날 한시에 죽었다는 뜻은 어떠한 사연이 있다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아마도 상대방이 나이가 많이 먹고 그대를 찾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몸이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그대에게 기대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근데 그대는 또다시 그 사람을 받아줬을 거예요. 왜? 그대의 영혼의 충만함이 그리하라고 시켰을 것이니까. 그러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쯤 비슷한 시기에 그대도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은 영원히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죽고 나서도 고뇌와 고찰이 있었겠지요. 이 삶에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배웠고, 내가 무언가를 더 깨달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자, 조금 심오한가요? 재미가 없나 봐요. 그죠? 제 채널이.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밖에 말을 못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대의 감정이에요. 그대의 감정. 그대가 편하고, 그대가 웃을 줄 알아야 되고, 행복할 줄 알아야 되고. 앞선 카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대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주변 사람이 안 행복해요.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남자친구도. 내가 예민해서 막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왜 나는 아플까 불평불만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대를 그렇게 봅니다. 아, 저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아. 선생님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사실 내려놔야죠. 그죠? 은연중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특히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에서는 평균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물론 잘 사는 사람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평균 급여를 본다면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평균적인 삶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행복을 평균적인 수치로 나눈다면 그 행복함을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층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돈은 많이 벌어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부귀지기수예요. 돈 곱하기 시간이 행복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정말로 물론 이제 돈을 쉽게 버는 방법도 그때까지 올라간 데까지 노력은 많이 하겠죠. 그런데 돈이 중간 정도만 있어도 적당한 직장과 적당한 시간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 뭐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인스타에서도 그렇고 다들 잘 사는 척, 다들 행복한 척, 그런 척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대가 휘둘릴 거라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도 힘들다. 비교를 하면서 적당히 살아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육할 때는 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까지 퇴직하고 나서 돈을 벌고 싶다면, 만약에 타로로 당신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노력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유튜브를 꼭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고, 채널을 운영을 해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글을 써서 팔아보라고 해보는 거고, 꼭 책을 안 써도 우리가 팔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누군가의 아래서 평생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했다면은 뭔가 시도를 해보라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깨달은 자만이 돈을 쉽게 벌어요. 돈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단지 합법과 불법이 있을 뿐이죠. 그죠? 자, 그런 깨달음도 역시 나 자신을 위한 깨달음이에요. 부처가 거지로 살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한 교단을 운영하면서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게 많은 기회를 줬어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카스트 제도 하에 있던 핍박을 받던 여인들한테도 많은 기회를 주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위대한 거지. 그 사람이 꼭 가난하게 살았어야만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카드를 조금만 더 뽑아 볼게요. 죄송해요. 자, 내 채널은 재미가 없다. 자, 재미가 없죠. 자. 라이브 방송하는 게 두렵습니다.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웹페이지도 만들고 있거든요. 자.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자. 이런 채널입니다. 졸리실 때 이렇게 주무시면서 들으시면 아주 그냥. 자, 카드를 조금만 더 열어보겠습니다. 거꾸로 들려있네요. 행맨 카드입니다. 카드를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상당히 매섭게 쳐다보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 전생의 그대와는 다르게 현생의 그대는 상대방을 상당히 노려보고 있다. 너 죽어. 너 미워. 진짜 와 너무 밉다. 왜 그랬니? 나한테 왜 그랬니? 전생에 그 사람이 떠났을 때의 감정 지금 그대가 고스란히 갖고 있다 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어요. 또 초승달이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만달이 되기 전에 초승달인 거예요. 한번 비워졌다가 다시 차오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나 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고요. 카드를 또 뽑아 보겠습니다. 자, 스트렝스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이런 어떤 그대와의 수많은 싸움에도 불구하고 좀 그대한테 또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한테 예를 들어서 술 취해서 나 너 사랑해 다시 네 옆에 있고 싶어 뭐 이런 얘기, 또는 나 정말 많이 힘들었어 나 좀 안아줘 뭐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싶고 막 그렇게 막 기대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우리 인피니티 서클이라고 좀 이렇게 무한대의 골이죠. 계속 똑같은 또 아픔의 반복이 그대한테 될 거라는 거죠. 상대방은 또 외로움을 남겨놓고 떠나고, 그러고 그대는 또 외로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만날 때는 좋지만, 또는 그 사람을 받아줄 때는 좋지만, 내가 이 아픔들을 이겨내는 게 이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은, 만나고 난 그 후에는 남겨진 내가 너무도 힘들다 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렬하게 오고 있습니다. 자, 카드를 조금만 더 열어보면요, 자꾸 메이저 카드만 나오네요. 조금 재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 자, 영혼이 속박당했어요. 두 사람 다 묶여있는 영혼. 지금 악마가 이렇게 쇠사슬을 사람들에게 묶어놓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 자체가 두 사람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시작할 때 영혼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다 라는 부분. 이 관계는 재회를 논하기 이전에 연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일생 죽을 때까지 이 연은 서로가 서로 머릿속에 서로가 박혀 있어서 잊지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카드를 한 개만 더 뽑아 보겠습니다. 자, 킹 오브 완즈 카드네요. 왕이에요. 근데 막대기네요. 그죠? 자, 칼이 아니라 막대기예요. 서로가 만날 수 있는,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 1년 즈음에 변곡점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만남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두 사람은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부딪힐 수가 있고요. 물론 서로가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 그대가 이 관계를 조금만 더 나는 이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히든 카드를 볼 수 있는 우리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이상 남자 마녀 블레스였습니다. 그대의 삶에 축복을. Bless you. 자, 우리 요 하얀색 카드를 고르신 분들, 상당히 또 마음이 착하고 여리신 분들 같습니다. 그 와중에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말을 할 수 있는 강단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누가 날 한번 건드려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상당히 강한 마인드가 있으신데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특히 연인 관계에 있어서 헤어짐이 답답하면요 좀 엄청 힘들어해요. 헤어졌으면 헤어졌다고 깔끔하게, 특히 잠수 이별 이런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싫어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귈 때 있어서 좀 예의는 당연히 차려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이게 좀 그런 마음가짐과는 다르게 아마도 누군가를 사귀시면서 조금 좀 환승이별 같은 거를 조금 많이 당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카드에서 조금 느껴지는 부분인데, 자, 지금 그대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어떤 수많은 전생 중에 지금 현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하나의 전생을 조금 열어보자면요, 이거는요 두 사람은 아마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아마도 요거는 가족관계의 가능성이 높아요. 가족관계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한 생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대를 조금 지켜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가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죠. 손가락을 꼭 쥐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대가 이런 좀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나, 상대방이 그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꼭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아마도 상대방이 그대를 지켜내려고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카드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전생에 있어서 아마도 그대는 이 사람에게 어떤 기쁨과 충족을 주는 존재였을 것이고, 그대가 보호를 받고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을 주었을 거고 세상에 행복을 가져다 줬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요 현실을 살았습니다. 현실을. 이 현실이란 뜻이 뭐냐, 그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는 거죠. 집도 구축을 했어야 됐을 거고, 만약에 가족이라면. 그리고 내가 무언가 현실적으로 움직였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대에서부터 나오듯이 이제 이거는 뭐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남성에게 있어서 가족에 대한 보호 본능, 어떤 내가 동굴에 있는 내 자식들과 내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사냥을 해오는 이런 어떤 본능들이 현대에 와서는 이제 각자의 역할이 또 이제 다양하게 다 바뀌고 있지만 과거의 전생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게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있기에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라는 건데 그 다음 카드를 보시면요. 이제 farm 카드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동물들이 막 이렇게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자, 이게 뭐냐면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과거에 전생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그대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정말 부서질 정도로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왔다. 그러고 나서 아마도 좀 아픔이 아니라 어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고 후에 그 사람이 몸을 이끌고 힘든 몸을 이끌고 살아가면서 어떤 또 그대를 잘 지켜주지 못한다는 죄책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을 건데 자, 이 전생에 상대방의 삶을 비춰서 지금 현생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아마도 상대방이 그대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자꾸 현실을 핑계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본인이 힘들다. 나는 좀 더 성공을 해야 된다. 또는 나는 너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내 미래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 또는 그 단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계속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생에서처럼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헌신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상당히 어필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대는요. 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가 전생에서도 그랬지만 현생에서 그대가 이 사람의 인연으로서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얼마 없거든요. 보시면은 현실적으로 이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 집요한 게 이 사람이 그대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그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사랑은 서로가 둘이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거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죠? 근데 상대방이 꼭 그대에게 좀 죄책감을 심어준다라는 느낌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좀 우리 현대적인 심리학적인 용어로 가스라이팅 비슷한 거죠. 이런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가 꼭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건 아니에요. 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너무 약해 보이고 계속 이렇게 막 좀 책임져야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표현에 있어서는 이제 건강하지 못한 관계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도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죄책감 하나를 안고 갔기 때문에 이 생의 마감 이후에 후생에서 지금 몇 번의 생을 또 거쳤겠죠. 그때 생에 지금 현생에 와서 그대를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죄책감이라는 에너지가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대한테 잘해주려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것인데 서로가 이 좀 타이밍을 잘 못 맞췄을 수도 있겠다. 우리 사주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계약운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계약운을 저는 결혼운을 계약운으로 봅니다.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계약운에 있어서 좀 한참 지나서 계약운을 결혼운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과의 인연이 되었을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카드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하나 안타까운 거는요. 상대방이 고민하는 아픔들이 그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걸 다 말을 안 하거든요. 마치 힘든 가장이 말을 안 하는 것처럼 그대에게 모든 것을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귈 때도 소통이 잘 안 돼서 답답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카드에서는 비춰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작은 아가가 손을 잡고 있는 게 보이죠. 그대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상당히 예쁘고 귀엽게 비춰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나도 한 명의 여자다. 물론 이걸 보시는 분이 남자일 수 있겠죠. 남자라면은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대가 소중한 존재예요. 이 사람이 죄책감을 느낀다 그래서 그대가 미안함을 느낄 게 아니에요. 그대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대를 책임져야 한다. 자, 먼 미래로 본다고 하면은 이번 현생에서 이 사람은 그대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질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때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카드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카드를 추가로 뽑아 보면요. 자, 우리 샤크라 삼바하라는 카드예요. 막 서로가 다 얽혀 있고요. 우리 힌두교에서 카마수트라라고 하죠. 육체의 어떤 섞임, 이 스킨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기운들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손을 잡을 때나 키스를 할 때나 이런 어떤 강한 힘들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 그런 이제 영혼의 힘이 상당히 강해지는 부분들, 이거는 좀 해석마다 다를 수 있는데, 아마도 두 분이서 사귈 때 있어서 그런 어떤 스킨십적인 부분들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부분이고, 상대방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남성성을 뜻하는 거죠. 앞서서도 나와 있었는데 이 전생에 있어서의 그 어떤 아빠처럼 강한 힘, 책임져야겠다 이런 부분들, 마초 같은 성향, 그런 부분들이 현대의 현생에 있어서 좋은 카드에서도 힌두교에서 나타내는 어떤 힘이 지금 보시면은 여성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진다. 마초적인 성향이 정말로 강하다라고 이제 카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초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거는 내가 널 책임질게. 문제 없어. 나만 믿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나쁜 거는 고집이 세죠. 그죠? 아우, 됐어. 내 말대로 해. 뭐 이런 거죠. 자, 사귈 때 분명히 그런 어떤 트러블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카드는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카드 보시면요. 이건 이제 스트렝스 카드랑 비슷하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사자를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어루만지는,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주루가라는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붉은색의 화성의 기운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죠. 상당히 많은 걸 들고 있습니다. 연꽃도 들고 있고, 칼도 들고, 삼지창도 들고 있고, 활도 들고 있고, 많은 걸 들고 있어요. 자, 이게 뭘 뜻하냐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의 어떤 트러블이나 어떤 업을 풀어야 된다고 하면 8번의 변곡점이나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 또는 크게 싸웠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세워보면요. 아직 8번이 다 안 왔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형태로든 조금 더 부딪힐 수 있는 기회들이 남아있다 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8번이 끝나고 시간이 오래 지났다 라고 한다면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은 재회의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겠다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이렇게 위로 드리는 것보다 좀 현실적으로 카드에서 보이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이렇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분들 걸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현재를 깨닫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나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두 손 모아 봅시다. 자, 이런 분들 계세요. 요즘에 상담할 때 비방 좀 써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예전에 부적 많이 썼어요. 부적, 팔찌 뭐 이런 것들. 뭐 지금도 가끔씩 이제 필요하다면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부적이 도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되는 걸 더 잘 되게 만들 때는 정말 좋은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되는 걸 굳이 그 부적의 힘을 끌어다가 한다면 더 큰, 결국에는 이제 이 세상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 인연, 인과
이런 단어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불교에서. 아닌 거를 끌어다가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그 비어있는 곳에 있어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내 인생에 없는 과정을 만든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굿, 부적 이런 거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헐밋 카드가 나왔네요. 은둔자 카드예요. 자, 상대방이 그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는 뜻은 내가 다가갈 의지는 없지만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9라는 수비학적인 숫자가 눈에 들어오네요. 9주, 3개월 또는 9개월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미래의 기운이 아니라 과거의 기운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속마음 자체가 그대와 뭔가 더 이어나갈 용기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대에 대한 어떤 삐져있는 마인드, 이런 아까 이제 주루가라는 전쟁의 신이 나왔다 그랬죠. 그 전쟁의 신을 통해서 조금 느껴지는 부분들이 내가 굳이 싸움 후에 용서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아직도 자존심 관련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마초 성향의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나도 그러면은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뭐 이런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스 오브 컵스입니다. 이렇게 애기들이 예쁘게 앉아서 과거를 회상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좀 이 사람을 잊고 싶어도 다시 그때 당시에 만났을 때 설레임, 스킨십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떠오르니까 다시 한번 당신을 보고 싶다. 한번 만지고 싶다. 손잡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대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또 다른 분기점은 한 달 반이 넘어가게 되면 남자 마녀 블레스는 6개월 정도 봅니다. 분명히 분기점 내에 연락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그대의 어떤 또 노력이 있겠죠. 그죠? 자, 카드를 추가로 조금만 더 뽑아 볼게요. 나인 오브 소드 카드예요. 칼이 9개가 있죠. 그죠? 자, 이 카드는 운명이 두 사람을 조금 이렇게 묶어내는 데 있어서 아까 8번의 변곡점이 있을 수 있겠다. 9가 나와 있네요. 그죠? 9개, 8개 비슷한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머리가 아파야 되는 그런 부분들, 싸움, 뭐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더 남아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이 관계가 조금 더 이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견뎌내야 또 넘어가야 그대가 원하는 어떤 결과와 이상향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세븐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돈 관련해서 조금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겠어요. 연애운에서 돈 관련해서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상대방이 내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대방이 좀 이제 나를 금전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는 그대 역시도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서로가 다 어떤 모자람에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갈 타이밍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히든 카드를 볼 수 있는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자 마녀 블레스가 축복의 주문을 드릴게요.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베네딕티오 비타투아. 이상 남자 마녀 블레스였습니다. 그대의 삶에
축복을. Bless you. 자, 이 마지막 파란색 카드를 고르신 우리 그대. 자, 요 카드는요, 되게 이 좀 뭐라 그럴까, 저답지 않게 긍정적인 기운이 솟아나는 그런 어떤 사랑의 기운이 좀 뿜뿜한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만 느끼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남자마녀 블레스의 리딩은 너무도 좀 현실적이야, 좀 팩트 폭행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카드는 조금 가슴도 아프고 좀 절절한 사랑의 느낌이 또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사람, 그대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어떤 수많은 전생 중에 지금 바로 이 순간 영향을 끼치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했죠, 그죠? 자, 아기가 보입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결실이 전생에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은 두 사람이 참 행복한 그런 어떤 가정을 꾸렸을 것이고 사랑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지금 기억이 있다는 건요, 이 순간이 너무 예쁘고 행복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전생의 기억이 고스란히 지금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죠? 이 손가락 이렇게 쥐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은 듭니다. 눈물이 나는 게 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상대방은 그대에게 헌신적이고 지켜주고 싶고,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레임 그 자체가 여기에 묻어져 있는 것 같다. 만약에 두 분이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첫 만남에서 서로가 손을 잡고 소통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도 행복했을 것이다. 사랑 그 자체가 묻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매번 인생이 제가 힘들다고 얘기는 하지만 뭐 이런 어떤 행복한 순간들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행복한 시간도 있다면 조금은 현실적인, 자, 두 분의 어떤 이제 가계 재정이나 말 그대로 돈 때문에 힘든 부분들, 우리 사람들은 너무 착한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또 어떤 사회주의의 부작용이겠죠, 그죠? 남편은, 그 사람은, 전생에 그 사람은 돈을 벌어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다. 그런데 머리가 나쁜 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큰 위기가 있었을 것이다. 사업을 한다거나 좀 뭔가 마음대로 잘 안 된 거죠. 큰 투자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 아이를 메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너무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현생에 있어서 그대가 상대방을 계속 이해해주고 좀 그래도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기대를 해왔던 게 지금 이 카드에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또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finances라고 써있죠. 말 그대로 금전적인 부분, 금융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 카드고요. 자, 그렇게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결국에는 조금은 파국을 맺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것 또한 두 사람이 싸워서 파국을 맺었다기보다는요, 아마도 지금 보시면은 전쟁이라든지 파병이라든지 서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요 카르믹한 릴레이션십, 카르마로 얽혀져 있는 어떤 사건들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마도 남자가 파병을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 카드 자체 세 개의 배열로만 봤을 때 마지막 카드에서는 그래도 내 남자니까, 내 사랑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나는 이 사람의 부인이니까, 연인이니까, 우리한텐 아이가 있으니까 나는 너를 끝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도 우리가 상대방은 돌아왔을 겁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대가 이 어떤 전쟁의 폭격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이와 함께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겠다. 지금의 그대는 너무도 모성애도 강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일 거예요. 이성이 봤을 때. 그죠?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겠죠.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애기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시죠. 그죠? 다시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현실적인 문제가 끝나면 이 관계는 다시 또 이어질 거예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 카드들이 있는데 카드를 조금만 더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약사열애가 나왔네요. 메디신 부다라고 하죠. 약사열애,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치유의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전생에 있어서도 남편이 힘들 때, 내 사랑이 힘들 때, 아이가 힘들 때 그대가 손을 대고 간호를 해주면 많이 빨리 나았을 것이다. 그대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대는 그렇게 힐링을 하는, 남을 힐링을 해주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뭔가 고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타고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그대한테 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대는 그걸 또 다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좀 똑같은 말들인데, 그대 자신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요. 그 사람만 행복하다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 관계의 본질과 그대가 생각하는 이 관계의 본질이 조금은 틀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상대방은 어쩌면 현실적인 걸 추구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인 거죠. 돈. 관계의 현실성. 조금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데 그대는 그저 사랑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어떤 아름다운 존재의 가능성이 높겠다. 상대방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걸 알면서 이용한다고 한다면 조금 이제 문제가 커지겠죠. 자, 우리 이제 힌두교에서 이제 흔히들 마법사라고 표현을 하는 주술을 부리는 그런 어떤 신인데 상당히 큰 힘을 갖고 있죠. 불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대의 기운도 기운이지만 상대방의 기운도 상당히 크다. 둘의 만남은 신과 신의 만남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트러블 역시 이 불이 꺼지면 지금 타오르고 있는 트러블, 싸우고 있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 꺼지고 나면은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두 사람은 전생에도 연인이었고 후생, 지금 현생에서도 연인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높으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줘야 할 문제인데 카드를 조금만 더 열어보겠습니다. 자, 셔플을 해보고요.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파이브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죠. 서로의 어떤 재정 상황이라든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상대방도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그대한테 다시 눈을 돌리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 타이밍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또 다른 눈이 올 때까지예요. 겨울이겠죠. 그죠? 자, 긴 기간을 두고 조금은 천천히 상대방하고의 안부 연락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조금 진전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카드를 추가로 조금만 더 뽑아 볼게요. 자,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컵 카드에 기사가 나왔어요. 컵 카드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둘 다 관계를 조금 진전시켜 보려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라는 건데, 자, 갑옷을 입고 있죠. 내가 그 마음을 들키기가 싫어요. 요거는 자존심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존심 조금만 내려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카톡 프로필이나 또는 SNS나 이런 데다가 조금 표현을 하는 거죠. 다 내려놓고 나는 좀 마음을 열고 있다. 나의 외로움을 조금 달래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카드를 조금 더 뽑아보면요. 자, 4 오브 완즈 카드 나왔네요. 우리 원래 타로 카드에서는 결혼을 하는 타로 카드죠. 그죠? 그런데 우리만의 성을 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자, 좋은 기운이 있는데 또 매번 그렇지만 서로가 이렇게 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서로를 이해를 하고 두 사람만의 어떤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고요. 자, 카드가 너무 솔직하게 나와서 타워 카드 마지막으로 나와 있네요. 자, 상황이 상당히 급변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그대와 연락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일이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고일 수도 있고요. 큰 사고는 아니겠지만 그대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어떤 사고들, 그리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들, 연락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연치 않게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때 아마도 두 사람의 재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히든 카드를 볼 수 있는 멤버십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자마녀 블레스가 축복의 주문을 드릴게요. 베네딕티오 비타 투아, 베네딕티오 비타 투아, 베네딕티오 비타 투아. 이상 남자마녀 블레스였습니다. 그대의 삶에 축복을. Bless you.